지금부터는 2부 원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비전클럽 회장이신 신범석 회장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모여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회장 부임 이후 새로운 임원과 임원분들을 모시고 함께 준비한 첫 번째 모임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 비전 클럽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신임 의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욱더 이 국민 비전 클럽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신임 의원들에게 이 촉배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임 의원과 우리 의원들께서 함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국민 비전 클럽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께서 회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오늘 그의 리더십과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의 조찬 모임이 모두에게 진정한 교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과 공동체의 화합을 선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범섭 신임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해서 순조롭게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전임 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국민 비전 클럽을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며칠 전부터 태풍 때문에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난리를 겪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제가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민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국민이 다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면 웬만한 재난은 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별일 없겠지. 또 각자들이 이렇게 잘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고 각자 그냥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앞만 생각하는 그런 분열된 모습일 때는 여지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했던 원래회의에서는 50명의 인명피해가 나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인데 인재가 있는 때하고 지금처럼 인재가 없는 때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잼버리가 30여 년 만에 다시 열렸어요. 30여 년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이제 잼버리가 열려서 그때는 이제 자연 훼손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 시비는 있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주 행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88 올림픽 이후에 국제 행사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행사를 맡으면 글로벌 사회가 걱정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나라였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망신살이 톡톡히 끼었습니다. 2017년에 대회를 유치했으니까 기간도 충분했는데 유비무환을 안 한 것이죠. 이것은 유비무환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점은 평가를 합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총체적인 부실한 행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 규명과 또 책임 추궁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터이고 뭐 당연히 수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이 되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게 미중 갈등,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 핵 문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기 침체가 심한데 이런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는데 정치권이 또 국민이 편을 갈라가지고 어떤 그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싸우고 있어가지고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이런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시시비비를 가릴 건 가리고 책임지울 것은 지우지만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제를 극복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정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금영호 의장님 또 전직 의장님들과 헌정 회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3월회라고 하는 회를 만들어서 우리 그 싸우지만 말고 좀 나라 걱정 같이 하고 힘을 좀 모아보자 하는 노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021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식적인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칼럼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깨어나 보니 선진국이더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좋았죠. 기분 좋았죠. 그때는 이제 방역 K 방역이 선진국들이 막 다 그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공장 다 셧다운했는데 우리는 공장이 팡팡 돌아가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그 칼럼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위기 관리에도 실패하고 또 계속 그 갈등과 분열만 지속되면 저는 또 어떤 언론인이 다시 깨어나 보니 후진국이더라라는 칼럼이 또 나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그것은 여와 야를 통틀어서 이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호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귀담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하고 한 7, 8년 전이던가요.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대담을 국민일보 주최로 했을 적에 목사님 모시고 제가 대담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제가 영감을 많이 받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또 믿고 하는 우리
정치적인 동지이자 정치적인 또 상대였던 분이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배석 의원님 오래간만에 봐서 왔습니다. 우리 신범석 회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조민재 회장님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라는 곳을 지역구로 해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내려오선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영도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저는 여기서 국회의원을 만 20년을 하면서 엄청 배워서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선에 그 인구가 영도가 부산 아닙니까? 부산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경남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경상남도였습니다. 부산 경남 인구가 부산에서 50%가 안 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 영도는 이북 사람, 호남 사람, 제주분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북의 많은 피난민들이 영도를 거점으로 했습니다. 또 60년대 극심한 한발이 몰아쳐서 호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오고 또 영도로 왔습니다. 제주 4.3 사건 이래 제주도 사람들이 영도로 왔습니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은 이렇게 부산 경남 사람들이 적고 외지인들이 많다 하는 것은 얼마나 상황 자체가 좀 특별하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곳에서 정치를 하러 한 25년 만에 서울에서 내려왔어. 큰 길 외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길이 좁아서 다닐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인도가 있다가 계단으로 가다가 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연탄 배달을 하려고 하면은 리어카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힘들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산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하면서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동안에 집 한 칸, 땅 한 평 사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결혼할 적에부터 집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집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부모님 유산을 미리 받은 거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한 저의 맹세가 저의 평생의 맹세가 되어서 저는 여전히 집 한 채로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주식 거래 해본 적이 없고 요즘 뭐는 곧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국회의장까지 하는 그런 행운을 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 모레면은 광복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뜻깊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100년도 안 된 나라가 70몇 년 만에 세계 선진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극심한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가 있겠나?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피땀나게 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분들 그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G7 회의, 세계 선진국들이 모이는 회의에 연속해서 2번 참여한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스럽습니까? 그뿐입니까? 세계 만방의 한국인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또 여성 골프 이런 쪽은 이름을 덜먹이다가는 오늘 1시간 다 지나가도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K-팝이 세계인들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가 있는 나라예요. 첨단 기술, 컴퓨터, 반도체, 뭐 조선공업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탈원전만 하지 않았어도 세계 엄청나게 기후변화 대책이라든지 에너지 자원 문제도 우리가 선도를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것도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오직 하나, 이것만 빼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정치만 좀 잘했으면, 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정계에서 떠난 지가 10년이 지났고 다시는 뭐 복원할 생각도 없고 저를 또 오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참 정치를 보면은 한평생 정치하다시피 한 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국민들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내 편 아니면은 전부 적입니다. 포퓰리즘, 선동정치 얼마나 극심합니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지만, 모든 세계 인간은 그렇지만, 이 감정적인 이 선동에 우리가 좀 특별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퓰리즘,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돈을 거둘까, 세금을 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생색내면서 국민들에게 쓸 것만, 이것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참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참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 어떻습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정치, 뭐 불신, 뭐 혐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예 그냥 저 없애버리라 하는 정도의 얘기까지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좀 내려앉는 듯 합니다. 현 의장께서 제도 개혁을 나섰습니다. 또 어떤 일각에서는 개헌을 얘기합니다. 오직 정치가 잘못되면 국회의원 선거법을 바꾸자, 개헌까지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잘 한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제도 바꾸면 되겠습니까?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과 행태, 태도, 운영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는 배기하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요상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신앙은 상수도, 정치는 하수도. 이영훈 목사님 참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상수도에 빗대는다는 게 이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인체의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그 물은 깨끗해야 됩니까?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육체가 깨끗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영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특징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관이, 상수도관이 다 있습니다. 상수도관에 다른 물질이나 다른 물이 들어가면 됩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은 한치의 텀입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깨끗한 물, 맑은 물,
그것만이 우리의 영성을 더 깨끗하고 맑게 하고 깊게 하고 고귀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상수도 매일 마시는 맑고 깨끗한 물처럼 맑고 깨끗한 영성을 지녀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면서 상수도에 비춰봤습니다. 반면에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태풍 6호 카눈이든가에 왔는데 그렇게 한반도를 직통하는 태풍도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비를 뿌리고도 다행히 피해는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 적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수관 배설이 이번에는 좀 잘 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수관 우리가 먹는 물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수도로 가는데 이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거리에 요즘 걸어보시면 간혹 냄새가 나는 곳은 그건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수구에서 하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수관은 무엇입니까? 모든 오염물질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관을 통해서 정화되고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배수돼야 되는 겁니다. 이 하수관 역할, 우리의 영적인 상수도의 역할을 신앙인이 하고 신앙이 한다면은 처리하고 배설하고 깨끗하게 버리는 역할은 이건 정치의 영역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정치 어떻습니까? 하수관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수관은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땅 아래에 있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야 됩니다. 옷을 적셔야 됩니다. 손발에 진흙탕 더러운 물들과 싸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정치는 몸은 들어가지 않고 손발은 적시지 않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네 책임이다. 자기는 권리만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하수도 같은 이런 것이 정비되지 않으면 악취가 납니다. 진동을 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 입에서 악취가 나지 않으려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있더라도 하수도 정비 잘해야 됩니다. 하수도 정비 잘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인들의 막중한 책무이지 입으로 하는 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 그거는 신앙인 종교 지도자한테 맡겨야 된다 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정말 하수도처럼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 일이 있더라도 씻으면 됩니다. 또 끝나고 나는데 우리 정치 잘 흘러가도록 하수도가 잘 흘러가서 막힌 곳은 뚫고 더러운 곳은 치우고 하는 그런 정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비전클럽 상임 고문 및 운영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대외협력국장의 위촉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를 국민 비전클럽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국민 비전클럽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8월 12일 국민비전클럽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 국민비전클럽 회장 신범석 장로, 국민일보 회장 조민재 회장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김종복 장로님, 고영용 목사님, 김두영 장로님, 이명희 국장님이십니다. 대표로 김종복 장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위촉패 국민비전클럽 운영위원 김종복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촉패 국민비전클럽 사무총장 김용관 국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국장님 위촉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위촉패 국민 비전클럽